안녕하세요. 숲을 읽어주는 자매지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 유성이 6월 20일 토요일 해바라기 실 물망조실에서 다시 만난 세레나는 눈의 초점이 허공에 떠 있었다. 숨을 거치게 몰아쉬면서 한단어씩 겨우 말했다. 머리 아파. 머리까지 전이 된 암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문 열어 오늘 며칠이야? 금요일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오전 8시 40분 세레나는 물망조실에서 해바라기 실로 옮겨지고 있었다. 해바라기 실은 환자가 임종에 가까워지면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병실에서 임종실까지는 1분도 채 안 되는 거리지만 되돌아 오지 못할 강을 건너야 하는 만큼이나 긴 시간이 흐르는 듯 했다. 세레나는 힘든 호흡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해바라기 실은 혼자 사용하는 독실이다. 벽은 새싹이 돋아날 것 같은 연두색이고 창은 바깥 풍경이 시원하게 보이는 통유리다. 유리창 안쪽으로 턱을 만들어 보호자들이 앉아서 임종하는 사람을 지켜볼 수 있게 했다. 임종자를 위한 침상이 하나 놓여있고 왼쪽에 있는 CD 플레이에서 성가나 조용한 음악이 잔잔히 흐른다. 오른쪽엔 낮은 보호자 침상이 놓여있다. 벽장을 따라 놓인 유리 선반은 탁상용 시계, 천사인형, 작은 화분으로 꾸며져 있다. 분위기가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어 임종자와 보호자들이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연희는 프로그램실에서 밥을 먹으며 자신은 해바라기 실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 혹시 해바라기 실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걸까? 그동안 연희가 병원에 왔을 때 임종자가 있었던가? 나는 곰곰이 뒤집어 보았다. 아무리 어른들이 숨긴다고 쉬쉬해도 보통 3살 정도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민감하게 알아채는 법이다. 만약 그렇다면 연희가 직접 받아들이지는 않았어도 임종실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미처 염두에 두지 못한 일이다. 엄마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아서 못 만들잖아요. 해바라기 실에 어루진 사목 수녀님, 신학생 등 여러 사람이 세레나를 살피러 왔다. 연희는 아이클레이로 엄마에게 줄 선물을 만들기로 한 터였다. 하지만 막상 엄마 병상 옆에서 꽃을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해바라기 실에 들어가기 싫다는 말이 쏙 들어갔다. 해바라기 실로 옮기고 난 후 세레나는 자신의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다. 좋아 보여요. 정확히 어떠냐고요?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싶어 했다. 나는 이제 연희에게 할 말을 다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임종시간이 다가왔음을 알아차렸다. 세상 끝의 정리. 세레나는 잠깐씩 정신이 들면 세상에 남은 일을 정리했다. 며칠 전부터는 세레나가 통장 정리를 부탁했다고 간호팀장이 내게 말했다. 세레나는 이날 역시 간호팀장에게 연희의 통장을 포함해 자신의 통장 총 잔고를 확인해 달라고 했다. 그래야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다며 모두 수프로 합쳐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이 생각한 금액보다 적은 것을 확인하고는 가타부타 말없이 주어진 상황 안에서 처리했다. 연희가 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해바라기 실에 오기 직전 같은 병실의 환자 보호자가 연희에게 준 5만 원도 합쳐달라고 했다. 세레나는 연희의 보육원 문제를 잊고 있었다. 나는 세레나에게 보육원 옮기는 문제로 연희한테 할 말이 있냐며 상기시켰다. 그녀는 정말 중요한 것이 떠오르듯 눈을 잠깐 크게 뜨고 보육원 하고는 힘겹게 얼굴을 돌려 연희에게 말했다. 엄마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새 보육원으로 갔으면 좋겠어. 세레나는 눈의 초점이 허공에 떠도는 상태로 두둥거리며 겨우 이야기했다. 그 와중에도 연희가 머리 묶은 것을 보곤 귀엽다며 우쭈쭈 연희에게 장난을 쳤다. 말이 점점 짧아지고 한 단어, 억눌한 발음, 신 목소리,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연희는 심상치 않은 엄마의 상태를 느껴서인지 엄마의 장난을 받아줄 마음이 아니다. 울거나 때를 쓰지도 않는다. 세레나가 힘겹게 말했다. 연희야, 그 보육원에 있지 말고 새 보육원으로 가. 엄마가 그 길을 원해. 내가 세레나의 말에 보태어 설명했다. 한 분이 아이 4명을 돌봐주고 교육도 잘할 것 같았어요. 세레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힘겨운지 연희에게 천천히 말했다. 안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너랑 나랑 죽어야지 어떻게 할까? 세레나는 겨우 말하곤 이마에 손을 얹는다. 생의 끝자락에 선 그녀는 시간 여유가 없다. 그래서 연희에게 새 보육원으로 갈 것을 강경하게 말하고 있었다.
연희는 확실한 답을 하지 않았다. 연희야, 내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 나한테 중요한 일이야 라고 내가 말하자 연희는 침상 옆에 엎드리며 곤란한 듯 말을 아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 괜찮아. 마음속에 담지 말고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 이렇게 말해도 괴로운 듯 엎드린 채 말을 못했다. 어쩌면 연희는 그나마 조금 적응이 된 곳에서 또다시 새로운 미지의 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른다. 나는 세레나에게 말했다. 어제 연희한테 새 보육원 얘기를 해줬어요. 더 이상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세레나를 대신해 내가 연희에게 말했다. 엄마가 많이 생각 많이 하셨어. 새 보육원은 도시와 가까운 곳이라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곳이야.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연희에게 세레나는 숨을 몰아쉬며 짧게 거둔다. 뭘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세레나는 연희가 수녀님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비추기도 했었다. 내가 다시 연희에게 말했다. 엄마는 새 보육원이 더 안전한 곳이라고 믿으시는 거야. 내가 거기 있어야 마음이 놓이시는 거지. 성이 언니 집하고도 가깝고. 연희는 이 말에 솔깃한 표정을 지었다. 새 보육원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으로 찾아보자는 말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잠시 미루었다. 오전 9시 59분 청진기 놀이가 시작됐다. 간호팀장이 가지고 온 청진기를 연희의 가슴에 대자 세레나가 심장소리에 맞춰 팔을 흐느적거리며 취의한다. 연희는 가슴뿐 아니라 몸 여기저기에 청진기를 댔다. 청진기에 입을 대고 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세레나는 못 들어주겠어 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러다 문득 약속 시간을 확인한 듯 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 물어본다. 그리고는 또다시 연희 몸의 청진기 소리에 따라 눈썹, 입, 눈동자를 모으며 익삭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연희도 신기한 듯 자신의 몸에 청진기를 대곤 엄마에게 들려 라고 말했다. 임종이 가까운 순간조차 딸에게 웃음을 주려는 세레나. 이 모습을 지켜보는 나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가 떠올랐다.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수용소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버지는 불안해할 어린 아들을 위해 숨바꼭질 놀이를 시작한다. 아들은 숨어있다가 군인에게 잡혀 손을 들고 지나가는 아버지를 목격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중이니까 꼭꼭 숨으라며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마지막 모습을 보인다. 자신이 사형정에 끌려가는 모습조차 숨바꼭질 놀이로 승화시켜 어린 아들을 살려내는 장면이 연상됐다. 오전 11시 5분 세레나는 연희에게 치킨을 사줄 테니 먹겠냐고 물었다. 엄마는 마지막 할 일로 소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인 딸이 좋아하는 치킨을 먹이고 싶은 것이다. 11시 18분 세레나는 내가 미술 재료를 꺼내느라 부스거리는 소리가 거슬리는지 손가락을 입에 대고 연희에게 쉿한다. 그리고는 침대 난간을 올려달라고 했다. 침대 난간을 올려주니 세레나는 내게 발톱을 깎아달라고 했다. 세레나를 처음 만날 날 매니큐어를 발라주겠다고 했을 때 거슬했던 손톱. 그 이후 세레나는 마음을 열었고 나는 그녀의 발톱에 주홍빛 매니큐어를 발라주었다. 그 발톱이 어느새 자란 것이다. 세상 마지막 날 그녀는 왜 발톱을 깎아달라고 했을까? 임종의 시간. 하늘 날아가는 길, 꽃길. 연희는 엄마의 임종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 보호자 침상에 앉아 꽃을 만들며 엄마가 하늘 날아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다. 가운데에는 산성의 꽃이 고요. 양쪽은 장미 꽃봉우리예요. 아이클레이로 만든 꽃을 침대의 발쪽에 올려놓고는 연희가 한 작품 설명이다. 내가 말했다. 하얀 장미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상징해 하얀 장미를 만들면 어떨까? 오호, 꽃을 만들어 엄마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침대를 꾸미고 싶어요. 엄마가 꽃 보면서 빨리 낫게. 연희는 엄마의 임종 한가운데서도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톨스토이의 작품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주인공 이반은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잠시 좋은 기분이 들자 곧 희망을 품고 수술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연우 역시 엄마의 삶이 끝나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하늘의 희망이 매달려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모습이었다. 아무튼 아이는 해바라기 실 창문턱에 걸터앉아 책도 읽고 굵은 실끈 열매로 바닥 그림을 표현하기도 했다. 연희는 그림 제목이 사랑의 열매라고 말했다. 엄마의 삶의 세상 끝머리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었음을 표현하고 그 열매는 자신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삶의 끝자락에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세레나는 정신이 들면 연희를 찾았다. 연희 한 번만 얘기해줘. 엄마. 연희는 자기 목소리를 들려주듯 엄마를 불렀다. 그리고는 말했다. 잘 지낼게. 새 보육원에서. 어디? 새 보육원에서 잘 지낼게. 새 보육원에서. 새 보육원. 알았어. 연희는 허공에서 허우적대는 엄마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살포시 갖다 대었다. 그리고는 엄마의 얼굴에 연신 뽀뽀를 했다. 이번에는 연희가 졌다. 결국 연희는 새 보육원을 선택했다. 이제는 내가 자장가를 불러줄게요. 엄마가 들려주던 자장가를 이번에는 연희가 소리내어 엄마에게 불러주었다. 한 곡을 끝내고 이어서 즐거운 우리 집 노래를 흥얼흥얼한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내 집뿐이니. 스마트폰에 그림을 그리며 부르는 연희의 자장가는 엄마의 거친 숨소리와 하모니를 울리며 편안한 느낌마저 들게 했다. 엄마와의 마지막 단자. 연희는 침대 위에 올라가 엄마의 팔베개를 하고 1시간 30분가량 깊은 잠을 잤다. 엄마 품에서는. 자는 마지막 잠이지만 이 시간은 연희가 살아가는 동안 편안한 자장가로 기억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의 이별 준비 여정은 도착점에 다다르고 있었다. 연희는 아이다운 소소한 놀이를 하면서 엄마 곁을 지키고 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넘어가는 사이 엄마와 평온히 보낼 수 있는 지금을 위해 우리는 그동안의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다. 세레나의 아버지. 오후 5시쯤 세레나의 친정아버지가 해바라기 실에 도착했다. 그는 죄책감으로 그저께 왔어야 했는데 라며 울먹였다.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는 세레나를 대신해 내가 말했다. 괜찮아요. 잘하셨어요. 그때 오셨으면 세레나도 힘들어했을 거예요. 어제는 세레나가 연희와도 같이 못 잘 정도로 힘들어서 저랑 자라고 했어요. 오늘 남아있는 에너지를 다 모아서 해야 할 일도 다 했어요. 보육원 일이며 통장 정리하는 일 모두 다 할 수 있었어요. 세레나는 내 말을 듣더니 빙그레 미소를 지었다. 내가 말 잘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세레나와 그녀의 아버지 손을 끌어 포개주자 서로 힘주어 잡았다. 나는 세레나의 아버지께 계속 말했다.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옆에 있어주세요. 걔는 다 들려요. 할 말이 없어도 곁을 지켜주기만 해도 힘이 될 거예요. 네. 세레나는 멋진 여성이에요. 손녀를 잘 키웠어요. 연희가 어디 갔어도 사랑받게끔 여러 사람이 지켜줄 수 있게끔 세레나가 그렇게 애를 썼어요. 네. 세레나의 아버지는 어색한 미소로 살짝 지었다. 제게 세레나와 연희의 기록과 글이 있는데 원하시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제 사람이 할 일은 다 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세레나도 할아버지도 저도요. 내가 죄인이다. 세레나의 아버지는 자신이 부득한 결과라며 딸을 애처로워했다. 연희 외삼촌. 밤 9시. 연희 외삼촌이 왔다. 연희와 친근감의 표현인지 작은 소리로 티격태격했다. 연희와 연희 외삼촌은 세레나가 입간할 때 입을 수의를 사러 갔다 사온 감색 옷비스가
엄마에게 어울리는지 본다며 연희가 자기 몸에 대보았다. 아무래도 세레나에게 작을 듯 싶다. 늦은 밤이라 내일 아침에 밖으로 가기로 했다. 다음날 바꾼 세레나의 수의는 하늘 그리는 하얀 원피스였다. 꼬마 보호자. 나는 연희와 야외 테라스에 있었다. 엄마가 나올 확률이 몇 %예요? 의사 선생님께 묻듯이 꼬마 보호자는 내게 물었다. 나는 보호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만 할 것 같다. 그럼 물어볼 게 있는데 있는 그대로 말해주기를 원해. 연희가 듣기 좋게 말해주기를 원해. 있는 그대로. 연희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왕따 시키듯 숨기는 것보다 힘들고 슬프더라도 사실대로 알려주는 게 좋다는 얘기지? 나는 연희에게 되물었다. 연희가 볼 때 엄마가 나올 확률이 몇 %인 것 같아? 50%. 연희는 재빠르게 희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낫는다는 것이 뭐지? 회복되는 거. 지금보다 점점 좋아지는 거?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 네. 연희는 궁금한 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으로 대답했다. 심각해질 때 연희는 나에게 존댓말을 했다. 어제 연희가 보리수 씨앗 심으려고 했지? 네. 씨앗을 심어서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꽃잎이 떨어져서 떨어진 꽃잎이 다시 나무에 붙어서 필 수 있을까? 아니요. 나무의 성장을 떠올리는 표정으로 대답한다. 그러면 떨어진 꽃잎은 어떻게 돼? 연희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말했다. 거름이 된다. 거름이 되지. 거름이 되면 어떻게 돼? 씨앗이 자라게 도와줘. 사람도 마찬가지야. 떨어진 꽃잎이 나무에 붙어서 다시 활짝 필 수 없는 것처럼 연희는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고 가만히 듣는다. 저번에 우리 얘기했었잖아. 이 병원은 병을 치료하거나 낫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고. 엄마는 선택했다고. 연희와 인사를 나누고 마지막을 충분히 준비하기 위해 이 병원에 왔다고. 기억나? 책 만들면서 그렇게 말했지? 네. 연희는 겨우 대답했다. 그리고 연희가 사온 옷은 연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마가 나하면 입으려고 산 옷이 아니라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실 때 연희가 훌쩍이기 시작한다. 잘 엄마가 예쁘게 가실 수 있게 우리가 준비하는 거야. 연희랑 외삼촌이랑 야할아버지랑 같이 가족이니까 준비해줘야지. 엄마는 저렇게 누워있으니까 옷을 준비할 수 없잖아. 그치? 연희가 도와줘야 해. 연희는 숨을 깊이 쉬며 울음을 잠시 멈춘다. 지금 중요한 건 엄마가 하늘나라에 잘 갈 수 있도록 보내드릴 준비를 오늘과 내일 하는 거야.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왔다. 연희도 이미 알고 있어서인지 숨을 내쉬며 훌쩍였다. 그런 연희를 안고 등을 가만히 쓸어주니 내 품에 안겨서 코를 훌쩍이며 운다. 충격적인 새로운 일로 울고 불며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이 시간을 숭고하게 보내며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사실 엄마가 지금까지 버티신 건 연희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삶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고, 엄마는 너무 아픈데도 진통제, 수면제 맞으면서 정신이 다시 들면 힘껏 정리하셨어. 통장도 정리하고 연희 보육원 가는 문제도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셨냐.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셨냐면 엄마한테는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이야. 시간을 좀 더 주고 연희가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지만 나중에 저 여기 못 있겠어요. 보육원 옮겨주세요 해도 그때는 엄마가 안 계셔. 그래서 엄마가 오늘 더 정신을 놓기 전에 힘들어도 얘기했던 거야.
보여온 얘기를 연희한테 확실하게 들으려고 엄마는 마지막까지 힘껏 연희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거야. 연희의 울음은 조금씩 잦아들었다. 춥지? 울음은 멈췄지만 끙끙대는 마음이 남은 목소리다. 어휴 추워라. 저기 들어갈까? 우리는 좀 더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 계속 이야기했다. 이제 연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엄마를 슬프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엄마가 행복하게 마음 놓고 연희랑 헤어질 수 있게 잘 보내드리는 거야. 엄마와의 헤어짐이 실감나는지 연희가 다시 훌쩍인다. 아까 연희가 엄마를 위해서 꽃 만들었지? 그것도 사실은 준비를 한 거야. 지금까지 아주 잘했어. 엄마는 연희가 울기만 하는 걸 바라시지 않을 거야. 물론 엄마 생각도 해야지. 엄마 생각이 나서 울기도 하겠지만 엄마는 연희가 더 신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실 거야. 아까처럼. 연희는 숨을 들이마셨다 내쉰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우리는 숙소로 들어갔다. 6월 21일 일요일 애정. 나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서 뒤척이기를 반복하다 일어나 기도실로 향했다. 성체 조배를 한 후 새벽 3시쯤 세레나의 병실에 갔다. 세레나는 깨어있었다. 그녀가 나를 보더니 기다렸다는 듯 눈빛으로 동생을 찾았다. 내가 동생 불러올까요? 라고 했더니 눈을 깜빡였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싶은 게 같았다. 병실 복도에서 기다리던 동생은 세레나에게 다가가 앉으며 말했다. 아빠와 나는 풀었어. 누나만 풀면 돼. 세레나가 말을 못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동생이 계속 말했다. 연희는 누나가 원하는 새 보육원으로 보낼게. 보험금도 내가 계속 낼 거고 땡땡땡의 빚은 갚았어. 마음 편히 털어. 가만히 듣던 세레나는 동생이 나 쳐다봐 하고 말하자 옆으로 눈을 크게 돌려 동생을 바라봤다. 말을 하지 못하는 누나의 반응을 보며 동생은 혼자 이야기를 계속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할 말이 있어? 생각 안 나? 그럼 더 생각해보고 말해. 세레나는 숨을 깊이 몰아쉰다. 안타깝게도 이복 동생인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나는 세레나가 동생을 위해서 꼭 한 번은 고맙다고 말하면 좋을 것 같았다. 정말 고맙다고. 마침내 새 보여온 식구들을 엄마 앞에서 만나다 오후쯤 새 보육원의 원장 수녀님과 언니 둘이 호스피스 센터를 찾았다. 세레나는 입이 벌어지고 눈에 초점도 흐렸지만 의식은 아직 있는 상태다. 원장 수녀님은 연희 손을 잡고 주님의 기도와 영광숨을 드렸다. 연희는 긴장이 되는지 눈썹을 쓸어내리며 바라보고 있다. 연희는 새로운 보호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눈빛으로 기도하는 원장 수녀님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마침내 마음이 놓이는지 미소를 지었다. 원장 수녀님이 세레나에게 말했다. 세레나 씨, 저희가 최대한 예쁘게 키울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나라 가시더라도 잘 보살펴 주세요. 그러자 세레나가 알아들었다는 듯이 동공이 살짝 커지고 미세하게 고개를 움직였다. 원장 수녀님은 연희를 보며 말을 이었다. 연희야, 엄마에게 말씀드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더라도 수녀님과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사랑해요. 라고. 원장 수녀님이 함께 온 중학생 언니들을 소개할 때 연희 얼굴은 편안해 보였다.
언니들도 연희에게 친절한 모습이었다. 세레나의 소망이었던 연희와 새 보여온 식구의 만남. 그분은 세레나의 간절한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셨다. 엄마 어떻게 이렇게 맞췄을까 할 정도로 죽기 한 발 전에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세레나의 인종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느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호스피스 센터에서는 예술치료사로서 해야 할 역할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흐름에 따르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6월 20일 월요일. 엄마 안녕. 생명의 끝은 새로운 시작. 오전 11시 45분. 연희는 엄마 곁에서 스마트폰으로 그림도 그리고 텔레비전도 보는 중이라며 나에게 문자를 보내왔다. 연희의 문자를 받았을 때와 비슷한 시각인 12시쯤 간호 팀장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여할아버지는 세레나 씨 병상 옆에서 쉬시고 연희는 스마트폰으로 TV 보고 세레나 씨는 약하게 호흡하며 가만히 있는데 3대가 마지막을 참으로 평화롭고 평범한 일상처럼 보내고 있네요. 이렇게 연희는 엄마의 임종을 여할아버지와 외삼촌과 함께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면서 지키고 있다. 지금까지 세레나와 연희 그리고 내가 보는 여정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다. 아름다운 이별의 시간, 순간 임종의 풍경. 연희는 이 시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지만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할 것이다. 연희와 내가 주고받던 문자는 3시 57분 내가 보낸 문자에 수신 확인이 안 된 상태로 멈췄다. 예감대로였다. 간호팀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4시에 세레나가 선종했다는 문자였다. 나는 연희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오랫동안 한자복만 입었는데 예쁘지? 이제는 침대에만 꼼짝없이 누워있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곳으로 가신 거야. 알지? 몸은 모든 생명이 그런 것처럼 자인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가서 연희 마음속에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도 알지? 연희야, 어제랑 오늘 엄마 곁에서 잘했어. 엄마 곁에서 TV도 보고 스마트폰 그림도 그리면서 즐겁게 엄마 곁을 지켜드린 거 아주 잘한 거야. 엄마도 그것을 원하셨어. 연희도 내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를 태운 연고차에 함께 타고 성묘한 성당으로 가는 중이라는 것과 곧 도착했다는 문자였다. 조금 후에 가겠다는 내 문자에 연희는 놀라며 반가워하는 단문자를 보내왔다. 세레나, 연희나 우리 세 사람은 그동안 인터뷰와 사진, 영상 촬영을 어찌나 즐겼던지. 연희는 자연스럽게 엄마의 마지막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 엄마의 스마트폰에 예쁘게 꾸몄다. 한자복 위에 하늘색과 분홍색으로 예쁜 옷을 그려놓고 목에는 리본 장식을 했으며 머리에는 왕관 그림을 주위에는 빛을 가득 그려넣었다. 마치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시고 천상 모에 관을 씌우신 것처럼 연희는 엄마의 사진에 귀여운 노란색 관을 씌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고이 보내드렸다. 세레나는 이 한없이 고통 없는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간호사가 해놓은 엷은 색조 화장 덕분인지 임종 직후 턱에 지시대를 댄 하얀 수건만 없으면 잠시 잠든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밤 9시 성요한 성당 장례식장에 들어서자 벽면에 크게 쓰인 마태복음서 11장 28절 말씀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가 먼저 눈에 띈다. 그 앞에 놓인 성경과 예수님 상에 인사를 하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갔다. 3명의 망자 안치소가 나란히 있었다. 가운데 자리에 세레나의 영정사진이 눈에 띈다. 안에 둘러싸인 세레나가 환하게 웃고 있다. 그 옆에는 연희는 까만 상복을 입고 외삼촌과 주문객을 맞으며 상주 역할을 하고 있다.
상주 연희는 조문객이 세레나 영정 앞에 한가 국화꽃을 놓으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상주를 위하는 조문객에게 인사로 맞이를 했다. 죽음 앞에 모인 친인척을 만났을까 연희의 얼굴은 밝아 보였다. 6월 23일 화요일 유품이 된 추억사진 그림첩 오후 3시 연희한테 쓴 문자가 왔다. 나는 빈소로 가는 중이라고 답 문자를 보냈다. 1시간 후 성당에 도착했다. 조문객은 거의 없고 고모와 함께 있는 연희가 눈에 들어왔다. 장례 절차 때문인지 외삼촌은 분주히 이를 보고 연희 친 할아버지는 여기저기 서성이고 있다. 연희는 엄마 영정 앞 한 꼬지에 향이 없어서 자신이 피워놓았다고 말했다. 꼬마 보호자에게 엄마의 든든한 꼬마 상주가 된 연희 잘 해내고 있다. 연희에게 엄마와 연희의 추억 사진 그림첩을 주었더니 이건 엄마 건데 라고 중얼거린다. 연희가 엄마한테 선물한 건데 엄마가 다시 연희에게 남겨주신 거야. 잘 간직해. 연희는 추억 사진 그림첩을 영정 앞에 놨다. 영정 속 세레나가 아름다운 미소로 연희를 바라보고 있다. 연희 고모 나 우리 세 사람은 성당 마당으로 잠시 나갔다. 살살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다. 연희는 큰 성모상 앞에서 무술을 하듯 팔과 다리를 움직였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고 웃는 연희 고모와 나에게 달려왔다. 우리는 활짝 웃으며 함께 사진을 찍었다. 연희는 눈동자를 가운데로 모으며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마치 세레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얀 원피스 수호이 저녁 6시 세레나의 입관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안치수에 세레나가 머리카락이 말끔히 빗질된 채 누워있다. 신자들의 연도가 흐르는 가운데 장례 지도사가 세레나 얼굴에 색조 화장을 했다. 이 과정을 외할아버지 외삼촌 연희 고모 연희 친할아버지가 안치수 중간 유리창을 통해 지켜보았다. 비통한 듯 연희 고모가 흐느끼 울었다. 연희는 고모를 바라보더니 눈썹을 만지기 시작했다. 화장을 곱게 마친 세레나를 나무관 속에 넣었다. 입관 절차에 따라 연희는 관 속에 있는 엄마에게 가까이 가서 성수를 3차례 뿌리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나도 뒤따라 들어가 인사했다. 세레나의 마지막 모습은 다리가 드러난 하얀 원피스에 분홍색 립스틱과 볼 터치를 한 진한 화장, 그리고 머리 주변에 꽃장식을 하여 동화책에 나오는 왕비처럼 보였다. 세레나가 자신의 입관 모습조차 연희 눈높이에 맞춰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희에게 세레나의 마지막 모습은 죽음의 공포나 무서움이 아니라 예쁜 엄마로 기억에 남으리라. 꼬마 상주의 고민. 보통 장례 미사는 대성전에서 집전된다. 하지만 대성전에 다른 일정이 있었다. 그래서 세레나의 장례 미사는 빈소 앞에서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장례 미사를 집전할 신부님은 세레나가 미리 부탁해 놓은 터라 본당 신부님과 본당 자매님 몇 분이 함께 왔다. 연희를 미사가 시작되기 전 지금 졸린데 미사 중에 졸면 어떻게 하냐며 어린 걱정을 털어놓았다. 나는 졸리면 졸아도 괜찮아 라고 말했다. 연희는 장례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하는 듯 싶더니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든 모양이다. 몇 분 동안 깊이 졸다 이내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는 끝까지 상주 역할을 당당히 해냈다. 이런 연희의 모습을 영정 속 세레나가 웃으며 보고 있다. 8시쯤 새 보여온 원작 수녀님과 수녀님 세 분의 언니들과 왔다. 모두 세레나 영정 앞에 앉아 연도를 바쳤다. 세레나가 하루빨리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도록 함께 영혼을 위해 기도드렸다. 연도를 마친 후 연희는 새 가족이 될 사람들에게 선뜻 다가서지 못하고 쑥스러워했다. 그것도 잠시뿐. 언니들과 함께 엄마에게 절하고 다혜 언니와 향을 피우고 서로 마주보며 웃는다. 늦은 저녁에는 연희의 유치원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왔다. 연희가 그리워하던 절친 수지를 마침내 만난 것이다. 연희는 기뻐하며 활짝 웃었다. 연희의 어린 친구들이 빈소를 찾은 조문은 어른들이 하는 조문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연희 친구인 조문객이 유죽인 연희에게 위로를 전하고 망자의 연희 엄마의 명복을 빌며 기쁘게 하늘나라에 잘 가라는 의미의 인사가 될 것이다.
어린 조목에게 방문해 어린 상조가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자 비로소 마음이 놓였다. 친구가 왔으니까 이제 나는 가겠다고 연희에게 말하자 연희는 큰 소리로 네 하고 대답했다.